이게 사실은 경제진흥원이라는 데가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북의 중소기업들을 보니까 대부분 오프라인 중심으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팔면 안 되겠다. 온라인으로 가자라고 해서 온라인 판매로 많이 전환을 시켰어요. 저희가 많이 전환을 시켰고 2019년인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로 이제 온라인 시장이 확 커지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경북 세일 페스타라는 판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쿠팡, 위메프, 뭐 마켓컬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그 진흥원장을 그만둘 때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5천여 개사가 이제 경북 세일 페스타에 등록이 돼 있었고 매출이 한 8,500억 정도까지 컸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제는 중소기업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막 설득을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야, 그거는 당신이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삼성전자에 뭐 돈도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데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라는 얘기를 해서 아, 꼭 그게 아니다.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초연결성이라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회사도 삼성전자만큼 할 수 있다. 즉 가장 중요한 그 할 수 있는 키워드 3가지가 다음, 연결, 그리고 함명이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위한 마케팅 책으로 제가 썼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얘기했던 그 키워드가 꼭 뭐 기업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기업을 위해서 썼지만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초연결 시대에 성장하기 위한 내지는 생존하기 위한 비결도 저는 이 3가지 키워드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연결, 그리고 함명.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책을 제일 처음에 썼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책을 썼었고 그 다음에 다음, 연결, 그리고 함명, 그 다음 밀레니얼의 기항 뭐 이렇게 책을 썼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초연결성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연결의 의미를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모바일 연결성. 즉 모바일 연결성의 의미는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연결이라는 것은 내가 사실은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anytime, anywhere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항상 always on,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모바일 연결이라는 의미고 두 번째 사회적 연결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개인적인 행위, 과연 나의 어떤 구매 행위 같은 것들도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나의 개인적 행위가 사회적 행위로 연결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고 세 번째, 경험적 연결성은 과거에는 내가 한 말, 내가 쓴 글, 이런 것들이 연결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나의 경험들도 다 연결되죠. 즉 내가 어디를 방문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를 충분히 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초연결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숨을 곳이 없다. 나의 모든 것이 까발려졌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돌체앤가바나라고 그 이태리 유명 패션 브랜드인데 이 패션 브랜드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 불매 운동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그 돌체앤가바나에서 이제 그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 모델이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은 사람이 스파게티를 막 먹다가 이 불편하다 보니까 손으로 집어 먹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니네가 중국을 무시하냐, 막 이러면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 돌체앤가바나가 이제 사과를 하고 이게 수그러드는 것 같았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더 불길이 활활 타올랐는데 그 이유가 돌체앤가바나의 이제 이 대표이사 사장이 자기 친구하고 우리로 지금 카카오톡 같은 걸 한 거죠. 야, 중국 애들은 정말 이게 못 말린다. 이 광고인데, 예술인데 그냥 봐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불매운동을 하느냐. 중국은 정말 거대한 똥덩어리다. 뭐 이렇게 쓴 게 해킹이 돼가지고 또 중국에 알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실은 초연결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내지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이 다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다음. 예전에는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다음과 비슷한 개념이 다름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나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낫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뭐뭐보다 낫다라고 해서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다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다름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나음이든 다름이든 이 모든 개념들은 비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난 거고 누구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다른 건데 다음은 홀로 오롯이 존재하는 힘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다음이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기업이 이 다음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AI가 일을 하는 시대가 되면서 비교의 어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죽을 똥 살 똥 해야지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기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비교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오롯이 존재하는 카테고리에 서야 된다는 것이 바로 다음입니다. 연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연결. 내가 이제 나다움의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그 기업들이 크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초연결성 시대니까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결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마케팅에는 원래 이제 우리가 포피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제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유통을 하고 프로모션을 하고 그래서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에 포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기업의 모든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다음을 갖춘 기업들 다음에서부터 출발한 기업들이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부터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격을 결정할 때도 과거에는 그냥 가격을 결정했지만 요즘 뭐 사실은 소비자의 어떤 참여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스 같은 경우는 뭐 신용 체크 같은 것들 돈도 받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가격에도 이제는 사실은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프로모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가져온 거는 스타벅스가 첫 번째 TV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2009년에 28개국 59개 스타벅스 매장에 모였던 고객들의 얘기를 가지고 광고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어느 사이트에 모아놓고 고객들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연결을 중요시한다. 내 이야기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연결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얘기고 요거는 뭐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시죠.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 초연결성 시대에 제가 다른 표현이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죠. 그죠? 예전에 저희 때는 직장 한번 들어가면 30년씩 갔지만 아마 여러분 때는 직장이 3년, 5년 단위로 계속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상하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바뀝니다. 어느 날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내 위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가 무례하고 다정하지 않으면 세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넓힐 수 있는 개인이 연결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정해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한 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마케팅을 하고 제일기획에 들어갔을 때 많이 배웠던 게 이제 STP라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런 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 이게 효율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써야지 이게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항상 그때는 세그멘테이션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눠라. 고객을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은 그런 세그멘테이션과 효율성의 시대가 아니고 한 명을 감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연결성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입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과 연결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 감동들이 전염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한 명. 이건 뭐 아마 여러분들이 기업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누군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아,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믿을만해.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한 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감동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감동을 만든 데는 마케팅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감동은 기대의 함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대를 뛰어넘을 때 감동이 있고 기대가 없을 때 뭔가를 줬을 때도 감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마케팅적으로는 마이크로 밸류 마케팅, 매크로 밸류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대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영국의 그 브리티시 에어라인에 이제 어떤 사람이 탔었습니다. 타고 이제 뭐 쭉 있다가 내릴 때가 다 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튜디어스가 보통 이제 내리기 뭐 30분 전에는 안 주잖아요. 그죠? 그대로 다 앉아 있어야 되니까 물을 안 줍니다. 그래서 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오늘 너무 미안하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타시면은 물을 제가 꼭 2병을 드릴게요. 라고 했고, 이 사람은 그냥 하는 얘기려니 하고 이제 서로가 다 잊어먹었습니다. 이 사람도 잊어먹고 그랬는데 6개월 뒤에 이 사람이 다시 브리티시 에어웨이를 탔는데 다른 승무원이었어요. 다른 승무원이었는데 물을 2병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거죠. 즉 본인은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작은 걸로 사실은 물 2병은 작잖아요. 근데 감동을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조직에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런 일들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밸류 마케팅이라고 하고 이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뛰어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있을 때 아까도 제가 이제 했던 일이 초반에는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마케팅을 했었고 후반에는 리테일을 했었는데 리테일 할 때 제 경쟁자가 애플이었어요. 애플이 리테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애플 매장을 제가 정말 수도 없이 가보고 그걸 어떻게 따라잡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팬의 수가 굉장히 제일 많죠. 애플이 어떻게 그렇게 팬의 수가 많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애플이 바로 감동을 준다는 거죠.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은 고객의 기대가 있죠. 고객의 기대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지점들을 마케팅적으로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합니다. 진실의 순간이 뭐냐면 원래 이게 이제 스페인 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투에서 이제 투사가 황소를 데리고 이제 일종의 황소를 이제 화나게 하는 거죠. 희롱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1시간쯤 다 되면은 이제 그 황소의 목에 칼을 찔러 넣게 되죠. 그래서 황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순간을 이제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넘어와서는 고객이 매장에 가서 제품을 보고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을 이제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실의 순간이 과거에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제품을 보고 그 제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근데 초연결성 시대가 되면서 진실의 순간이 4번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은 요즘은 우리가 매장에 가기 전에 뭘 하죠? 제품을 미리 찾아보죠. 그죠? 웹사이트에 가서. 그래서 그걸 0번째 진실의 순간. 그 다음에 매장에 가서 만날 때가 첫 번째 진실의 순간.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제품 사면은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게 뭐죠? 후기 하기 전에. 언박싱 하죠. 언박싱 하면서 그 제품을 산 거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걸 올리잖아요. 그죠? 그게 2번째 진실의 순간. 그다음 3번째 진실의 순간이 본인이 마음에 들면은 그걸 이제 올리는 거죠. 후기 올리고 추천하는 거. 그래서 4번의 진실의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진실의 순간을 3번째, 4번째 진실의 순간, 특히 이 언박싱을 의미 있게 만든 게 바로 애플입니다. 유튜브 웹사이트에 가면 애플 언박싱 영상이 1000만 개 이상 있어요. 애플이 만들었고, 그래서 애플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합니다. 제가 오늘 저 책에 썼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날 기업들이 크기라든가 돈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 기업이 다음에서 출발하느냐,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내가 우리 고객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에이브람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일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고 에이브람 링컨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오늘의 시대는 일부 사람을 잠시도 속일 수 없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다움으로 그다음에 주변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결하면서 오직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저 책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